오늘 너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너만의 어휘력 사전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한다. 어휘력 사전 7살 때부터 너와 함께 했던 거잖아. 하루에 하나씩 나만의 정의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를 비교하면서 나의 정의를 조금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이야. 그럼 그것은 어렸을 때만 하면 되는 그 과정일까? 결코 그렇지 않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개념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 개념이 있다, 개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관계가 있어. 만약에 어린 학생이 어른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지 않았어. 그럴 때 뭐라고 하지? 개념이 없다 그래.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관계를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의 선과 다를 때 우리는 개념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 그리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내 마인드와도 관계가 있어.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그 차이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대를 갖기도 해. 현실은 어두운데 기대하는 그 꿈과 그 이상 그것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차이는 기대를 가져다 줘. 그런데 오늘 현실이 있고 이상과 꿈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살아가잖아. 그러면 그 차이, 그 간극은 절망이야.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는 것. 만약에 오늘 어떤 사건과 사고에 직면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정의가 부정적이잖아. 그러면 그 사건과 사고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정의, 그것에 대한 나의 개념,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야. 똑같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운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 똑같은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객관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경험에다가 무언가 갖다 붙여. 그것이 정의야. 나의 정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야. 너에게 있어서 17세, 18세 청소년 시기는 무엇이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들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실물 경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 경제라고 얘기해. 맞아.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야, 경제야, 권력이야. 그런데 그 돈과 경제, 권력 그 뒤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야, 철학이야. 무엇에 대한 정의란 말이야. 너가 어떤 정의를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가 있어. 똑같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전혀 다른 상태로 살아가. 그것이 뭐야? 바라봄의 정의, 그것에 대한 개념, 그 차이가 가져다 준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너만의 개념, 너만의 그 어휘력 사전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어야 돼.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잖아. 새신자반이라고. 그럼 무엇에 대해 공부하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성령님, 교회란 무엇인가? 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까? 개념을 정리하는 거야. 개념이 정리되면 달리 보여. 다르게 볼 수 있고, 반대로 개념이 잘못 정의되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여. 그리고 그것이 사실처럼 보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몰라. 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야. 무엇에 대한 정의 자체가 내 삶의 방향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우리에겐 십진분류라는 게 있잖아. 세상의 그 모든 영역을 문헌 정보학자들의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거지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져 있어. 주류 10가지, 강목 100가지, 요목 1000가지, 수십만 개의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정리할 수 없겠지만 너 나름대로 영역별로 중요한 어휘들에 대해서 너만의 정의를 글로 써. 사전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정의를 매년 업데이트 시켜. 기도란 무엇인가? 2019년도의 정의가 다르고 2020년도에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정의가 바뀌어가는 바로 그 변화가 너의 성숙이고 때로는 퇴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역별로 너만의 정의 내려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들, 어떤 것은 추상적인 영역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일 수가 있어. 꿈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책에서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제는 비전이라는 단어도 흔해 빠진 얘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나 아니야. 너의 꿈과 비전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만 정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정의를 가져야 해. 너만의 어휘력 사전이 구축되고 그것이 업데이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네 삶의 희망이, 그리고 네 삶의 꿈이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이 너의 삶의 경험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라이딩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다. 아빠의 라이딩 한번 어휘력 해볼까? 아빠에게 자전거란 건강이고 생활의 활력소고 생활의 리듬이고 일상의 출발이고, 그리고 이 자전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오늘 아침,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오늘 이 자전거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제 낮과 그 생활 속에서 아빠의 지성과 그리고 아빠의 영성과 아빠의 관계성을 세워나가는 아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에 너무 과하게 시간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너무 큰 비중을 둬서도 안 되고, 다만 적절한 비중을 준다면 아빠의 다른 삶의 구성 요소들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자전거는 사랑이고 아빠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구성 요소로서 최성의 영역을 잘 감당해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취미 이상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고 이제 돌아올 날 2주 정도뿐이 남지 않았네. 남은 시간 추억 많이 쌓고 너의 인생의 수많은 어휘에 대한 너만의 정의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빠도 기도할게. 사랑한다.